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2월 23일 수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살펴보면 코스피가 1.6%, 코스닥이 2.6% 하락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300개를 좀 넘었고 하락 종목 수는 거의 2100개에 육박했을 정도로 투심이 크게 좀 약했던 하루였습니다. 양시장에서는 개인만 매수를 했었고요. 국내 증시 살펴보면 미국 부양책에 의해 통과까지 되면서 기대감은 좀 소멸되었고 영국발 변종이죠. 영국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투심을 위축시키면서 오랜만에 조정다운 조정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이 20조 원에 육박했고 양시장 거래대금은 36조 원을 돌파했죠. 환율도 3일 연속 상승하면서 1,100원을 지속 상회하는 등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는 4거래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개인만 매수를 기록한 가운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10거래일 만에 하락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10분 아침 시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강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 바이옴 등 일부 테마주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 바이옴도 결국엔 또 바이오 쪽이에요. 주요 종목 중에서는 삼성물산이 3.9%, 삼성생명이 5.5%, 오뚜기, 제일제당 등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새벽에 마감한 뉴욕 3대 지수를 보면 다우랑 S&P는 500은 하락했지만 나스닥은 0.5%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코로나 시장은 코로나19 변종 이슈에 주시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한편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파우치 소장은 안전성과 효능성을 자신했고 코로나 변종이 미국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분명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려감은 지속되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 변종에도 백신이 효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증시의 하단을 제안해줬고요. 8,920억 달러의 경기 부양안이 최종 통과된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게 2차였는데 이제 내년 초에 3차 부양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점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제 내주부터 이제 2차 8,920억 달러 통과됐으니까요. 이르면 내주부터 성인 및 아동 1인당 600달러의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이 개시될 것이고 주 300달러의 추가 실업 수당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의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전월 대비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면서 연말 소비 둔화 우려감이 커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종목을 보시면 단연 애플이 2.85% 상승했는데 2024년 전기차 생산 목표를 세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좋은 모습 이어갑니다. 전일 10분 아침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애플로 인해서 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 중에서 두세 개 종목이 상한가 같고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테슬라가 편입되고 이틀 연속 하락하는데 이제 애플이 실질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료 노출도 영향이 있겠지만요. 모더나가 9% 가까이 하락했는데 백신이 강한 알레르기 반응 관련 조사에 비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크게 하락했고 화이자 존슨앤존슨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이제 퍼스트솔라가 9% 상승했다라는 거죠. 홈트레이닝 기구업체 펠로톤, 운동기구업체 프레코 인수 소식 전해지면서 펠로톤 11% 급등한 것도 알 수가 있었고요. 유럽 증시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상승했는데요.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그램 초고속 작전의 최고 책임자인 몬세프 슬라위는
CNN 방송에 출연해서 현재 승인된 백신들이 변종 코로나19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고, 또한 옌스 슈판 독일 보건부 장관도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것들에 비춰볼 때 변종은 백신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면서 백신이 변종에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던 것이 유럽 증시 상승 배경이 되었습니다. 어제 중국 상해 지수도 다소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미중 갈등 및 코로나19 변종 이슈로 하락했죠. 미중 갈등 내용도 좀 많았어요.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21일 중국과 러시아의 총 103개 기업을 해당국의 군과 군과 연계된 외국 회사로 지정하고 미국 상품과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103개 기업 중에서 중국 업체는 총 58개였고요.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21일 중국의 각종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거나 연루된 것으로 여겨지는 공산당 관리들에 대해 추가적인 비자 제한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의회에 전인대가 내년에 인터넷 민영 기업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기 위한 반독점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증시에 부담이 되었죠. 오랜만에 좀 크게 하락했고요. 유가는 코로나19 변이 우려 지속에 2% 하락했고요. 금은 달러 강세 이어지면서 0.7% 하락했습니다. 일정을 보시면 미국 11월 내구재 수주, 11월 개인 소비 지출 및 개인 소득, 오늘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 발표되죠. 또 주택과 관련된 지표 발표되고요.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확정치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수는 다우산업 지수인데요. 아래꼴에 달리진 않았지만 하락했지만 21선까지 좀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때도 좀 21선까지 하락했다가 하루 만에 되돌렸는데 어떤 모습 나올지, 그래서 21선에 걸려 있다. 조금 좀 쉬어가는 모습일 뿐이지 아주 안 좋고 그런 상황까지는 오늘까지 흐름만 보고는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겠고요. S&P 500 다우보다는 조금 나아요. 하락폭도 그렇고 21선 부근에서 아래꼴이 달리는 모습, 아직까지 괜찮은 상황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21선까지 하락한 다우 S&P 500과는 달리 이틀 연속 양봉에다가 장중 신고가, 또 아래꼴에 달리는 양봉 5일선에서 반등이 나오려는 모습이에요. 그쵸? 참 견조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1선까지 하락한 상황인데 캔들의 음봉의 몸통이 큰 것도 아니고 21선에서 아래꼴에 달리는 모습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쵸?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국내 마지막 거래일이 30일이에요. 그쵸? 30일 폐장일을 앞두고 연말 관망 심리 및 또 단기 모멘텀 부재가 아쉬운 상황으로 생각되고, 최근 외국인 매도도 부담이 되긴 하지만 외국인이 모든 종목을 매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12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의 경우 살펴보면 대부분이 10월까지 수익률이 부진했던 종목임을 보면 외국인 수급에서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11월 초부터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추가 매도 확인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매수했던 것만큼 거의 다 매도로 나온 만큼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한 것만큼만 나온 거예요. 쏟아지는 게 아니고. 전일 늦은 밤 삼성전자 진단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요. 영국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에 관심이 필요하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1월에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출범 기대감과 4분기 실적 기대감,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초에 추진할 예정인 3차 부양안 기대감 등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참고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피로감이 누적된 가운데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었지만
하루 만에 2100개에 가까운 종목이 하락했음을 보면 반등폭을 떠나서 오늘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는지, 반등의 중심에 어느 업종, 종목들이 강한지 확인하면서 대응해야겠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퍼스트솔라가 급등했음을 보면 퍼스트솔라가 급등했었을 때 국내 증시에 태양광 쪽으로 순환매가 있었거든요. 최근에도.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